안녕하세요. 오늘도 그 삼바가 그 주식 거래소에 제기된 것과 등등 경제 문제와 더불어 노회찬 의원의 죽음까지 다루겠습니다. 우선 삼바의 문제는요. 11월 30일에 삼바가 기심위라는 곳은 뭐냐면요. 거래소 에서 기업 심사를 하는 위원회라 그러는데요. 주로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돼 있고 이번에 결정은 거래소 내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기업 거래 심사지만 그 거래소 중심, 거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심위로 삼바 사건이 넘어가자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발표한 것이 삼성이에요. 그러면서 약간의 압력을 언론에서 넣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식거래소에는 이사장으로 2017년 10월에 정지원이라는 한국 증권사 사장이 임명된 적이 있어요. 임명되고 현재도 이사장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요. 재경부를 거쳐가지고 금감위에 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성이 겸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데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권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거죠. 근데 그 삼바가 상장 재개를 하기 하루 전에 이분이 12월 10일 날 삼바는 폐지돼도 된다. 시장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말을 뉴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액주주자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죠. 가용 자금이 투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무슨 생계형 경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과 제 생각에는 바이오 산업을 정부에서도 비호해주고 있고 삼성에서 유난히 이것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의 압력이 또 많이 들어갔겠죠. 그 기심이라는 곳에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상장이 재개돼가지고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뉴스가 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자체에 대한 유산을 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들이요. 그것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조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바가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지금 위법사항에 걸려 있는 것과 삼바가 상장 재개된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재용의 위법한 자로서의 어떤 선고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바 자체에 대한 주식 시장에 재개하는 것은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거가 아니라 대마불사라고 지금 삼성 왕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서 재개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삼바 문제는 그렇고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죠.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랍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업 승인의 결격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병원을 설립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굉장한 결격 사유죠. 그리고 뭐 정치자금법을 뭐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뭐 자유롭게 후원금을 모으자라는 뭐 법을 갖다가 막 개정하려고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 노무현 죽음 이후에 이상하게 정의당 쪽에서 그거를 막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을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얻었던 의원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즉 자본이 막 그 밀어주는 쪽으로 정책이 흐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한국에서 불합리한 일이라고 보고 뭐 위법적인 것을 많이 행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유총 아시죠? 그 유치원 그 한유총에서 유치원 법을 막으려고 쪼개기 후원을 유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라고 그러죠? 그 의원들은 이것에 오히려 맞장구를 쳐가지고 이제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걸린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뭐 유치원 원장이나 뭐 그런 개인들 있죠. 거기 교사들도 개인들이 만약에 후원한 것도 불법이라고 교육부에서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후원했다고 발뺌을 하던 한국당 그 자한당 의원들이 이제 발뺌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네요. 근데 한유총이 누구야? 전해철 의원을 지지했던 거를 아시나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전해철 같은 사람은 자한당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밀실 예산 합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자한당의 김성태를 구워 삼느라고 560억을 그냥 배당해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프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마구 돈들을 펑펑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 결과 국가의 빚이 내년도에 32조 원이 늘어나가지고 740조라고 그럽니다. GDP 대비해서는 뭐 일본보다는 작지만 그 이자를 누가 낼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빚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에게 제공하려던 예산은 막 삭감됐어요. 근데 청년 배당이나 이런 것에 연금, 기초연금 맨 처음에 주고 그러는 거에 관심을 둔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막 예산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그 빚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안을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 국회의원에게 마구 던져주는 것, 이거 진짜 큰일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비례대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독일식이나 뭐 유럽식을 선호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삼바 사건이 터지자 오늘자 뉴스에 중앙일보에서 두루킹이 노회찬의 죽음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크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루킹이 얼마 선고를 받고 뭐 노회찬 죽음에 대해서 말한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삼바가 그 상장 재개를 한 이 시점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이걸 발표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두루킹에 대한 거는 유시민과 밀착 관계가 있는데 왜 유시민은 조사를 안 하는지, 왜 매크로법은 제정을 안 하는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호프이신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기획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총 4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특히 먹거리 안전이나 뭐 버스 운전사의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한 운전 교육 같은 것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확실히 이재명 지사는 실사구시, 당장 일어나는 일에 어떤 대처안을 딱딱 마련해서, 그러면서 또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일 잘하지 않아요? 이런 정치인을 내몰아서 한국 사회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거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빛을 발하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면 비리, 불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의원직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허위적인 조작 뭐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실사구시적인 정책 위주로 된 그런 행정가로서의 자체를 지금 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희망은 이재명한테 있다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재명 지사님이 드디어 단결을 외치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의 음해들이 대부분 다 거짓으로 판명나는 것에 일단 감사한다. 현재 걸려있는 형님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그리고 자신은 도정에 더 충실하고 공정세상 만들고 도민 생활이 나아지도록 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사이비 보수세 등 음해 세력이 원하는 탈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지지자들은 더욱더 단결해주고 이 민주당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당원을 늘리는 일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훌륭한 대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령 주민센터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를 채우는 사람이 좋은 주민, 훌륭하고 선한 이런 주민들로 채우면 되는 것이지, 그 주민들을 나가라, 또 주민 대표를 내보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몰상식한 힘이 지금 작동한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 나가면 그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 주민센터를 선하고 바른 그런 분들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이 기회에 아예 획기적으로 그 분위기를 바꿔놓는 것이 좋고,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되고 대의원이 되고 이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 부패 비리로 찌든 사이비 보수당한테 또 그 정권을 넘겨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더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도지사로 선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지자들이 주류가 돼서 그 당심 자체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박근혜나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도 민주당한테 아직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은 또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민주당 내에 이재명 지지층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겠죠. 이해가 가셨죠?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